국제 유가 상승세가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지며 주민들이 유가 인상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주요 산유국들이 증산에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고유가가 장기화하고 가격도 더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주요 산유국들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하루 40만 배럴 증산만 유지한다고 결정해 유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러시아 원유를 대체할 충분한 능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러시아 석유 수출이 금지되면 원유 가격이 최대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오르고 휘발유 값도 리터당 최소 23센트 더 오르게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10달러 오르면 휘발유 가격은 7.6센트 넘게 오르게 됩니다. 어제 토론토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4.9달러로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일부 도시는 이미 2달러를 넘겼습니다. 민간 자문기구인 캐나다 컨퍼런스 위원회는 높은 휘발유 가격이 물가 상승률을 7%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곡류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아 캐나다에선 빵과 파스타 등의 가격 폭등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구매력이 약화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발 추가 물가 상승에 위축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경기 둔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오늘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 금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영국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유럽연합도 수입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유가가 폭등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런 지나친 유가 급등은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아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구촌을 덮칠 거란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뒤 증상이 경미해도 뇌 손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51세에서 81세 78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의 뇌 영상을 확진 전후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감염 후 기억이나 후각, 인지와 관련된 뇌 영역에서 조직이 더 손상되고 전반적인 뇌 크기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감소 정도는 1.3에서 1.8% 정도인데 이는 정상적인 중년 성인이 나이가 들면서 매년 0.2에서 0.3% 정도 감소한 것과 비교해 더 큰 손실입니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뇌 부위가 줄어드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뇌 손상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경증 환자들까지 뇌의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나 매우 놀랐다는 연구진은 이런 비정상적 변화들이 후각 상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후각이 회복되면 뇌 변화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1, 2년 후 다시 촬영하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가운데 앞서 미국 뉴욕대 연구진도 코로나의 독특한 증상 중 하나인 후각 상실이 뇌 손상의 전조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엔 미국 컬럼비아 의대 연구진이 코로나19의 주요 후유증으로 보고된 브레인 포그가 알츠하이머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연구진은 브레인 포그 같은 장기 코로나19 후유증이 무증상 알츠하이머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중증 코로나19 환자는 나중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쉽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중증으로 발전되기 쉬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제 컨소시엄 연구진이 5만 7천여 명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16개의 유전 변이를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중증 환자 가능성이 높은 감염자를 가려내고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6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말 100만 명을 넘어선 누적 사망자 수는 지난해 1월과 4월, 7월에 100만 명씩 늘며 11월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의 누적 사망자 수가 98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 멕시코 순입니다.
캐나다에선 37,086명이 희생됐습니다. 주별로 퀘벡주의 누적 사망자 수가 14,120명으로 가장 많고 온타리오주 12,591명, 알버타 3,972명,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2,831명 순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 세계의 실제 코로나19 사망자가 이번 집계보다 많게는 4배 더 많을 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소득 국가들에서 제대로 된 집계가 나오지 않아 전 세계 사망자 수가 1,400만에서 2,400만여 명에 달할 거란 겁니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의 주택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져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아침 10시쯤 에글링턴과 사우스햄튼에 있는 한 집에서 여성이 수차례 흉기에 찔리고 여성의 아들인 11세 남아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역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CBC 보도에 따르면 이웃집 남성은 어제 아침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피범벅이 된 어린 남아를 발견했습니다. 이 남아는 남성에게 달려와서는 아빠가 엄마를 찌른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뛰어가서 보니 현장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이웃 남성은 벌거벗은 남성이 여성에게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말려도 봤으나 다가오면 찌르겠다는 말에 남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의 신고를 받은 필 지역 경찰이 집 앞에서 여성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으나 매우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과 등을 크게 다친 어린 남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2세 동생은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중상을 입은 가해자 47세 남성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회복되는 대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칼과 해머가 나왔습니다. 한편 어제 가해자가 총에 맞지는 않았지만 경찰 1명이 총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온주 특별수사팀이 조사에 투입됐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수 욕딜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로렌스 애비뉴 웨스트 북쪽 더퍼린 스트리트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리는 3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후 인근 가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힌 경찰은 실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범인을 추적 중이라며 목격자나 폐쇄회로 대시캠 영상 등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묻지마시 폭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희생한 간호사들에게 인센티브 $5,000를 제공합니다. 풀타임 간호사는 일시불로 $5,000를, 시간제와 임시 간호사는 2차례 나눠 $2,500씩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7억 6,300만 달러는 병원과 장기요양원, 은퇴자 홈 이외의 의료기관 등이 해당되는 간호사에게 제공해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온 주민이 계속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간호사 대표 노조는 정부가 전역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일회성 자금으로 넘기려 한다며 공공부문 급여 상한선을 정한 정부 법안을 폐지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60세 이상 주민에게 신속 진단 키트를 무료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70세 이상에 이어 어제부터 60세 이상인 주민은 지정된 약국을 방문해 개인 건강 번호를 제시한 뒤 5회용 검사 키트 한 상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수령할 땐 대상자의 이름과 개인 건강번호, 생년월일 등을 증명하면 됩니다. 민주평화통일 토론토 협의회가 지난 4일 2022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 평통 자문위원 50여 명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과 던다스 광장 등 지역 명소를 활용한 홍보 행사와 가평 전투 기념비를 연계한 조형물 건립, 청년 평화 토론대회,
영어권 한인과의 교류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공유했습니다. 이날 김득환 토론토 총영사는 현지인과 함께 평화 실천 활동을 벌이고 청년위원 중심으로 젊은 층과 더 활발히 교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9기 부회장으로 적극 활동해온 이병용과 이정원 상임 고문이 의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홍성은 감독의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오타와 국제영화제에 한국 영화로는 유일하게 초청돼 온 오프라인에서 상영됩니다. 초청작은 주 캐나다 한국문화원과 오타와 국제영화제가 협력해 내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에서 상영되고 11일은 오타와 바이타운 시네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직장 동료와 옆집 사람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 주인공의 이야기로 현대시대를 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내 카이로 영화제와 토리노 영화제, 진주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 국제영화제와의 교류를 통해 캐나다인들에게 우수한 한국 영화를 더 많이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한 문화원은 이외에도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이용주 감독과 박보검, 공유주연의 영화 서복을 온라인으로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